자, 사실 개인적으로는 일반적인 시내 환경에서 이런 픽업 트럭이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굉장히 많은 걱정, 우려, 궁금증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GM이죠. 지금은 이 쌍용 자동차가 렉스턴 스포츠 시리즈, 이 픽업 트럭 시리즈를 계속해서 출시를 할 때, 야, 정말 아무도 안 하니까 저쪽 입장에서는 좀 빈틈을 잘 노리고 들어간 거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수입 자동차 회사들도 픽업 트럭을 가져오기 시작을 했고, 또 조만간 기아에서도 준대형 픽업 트럭 타스만을 국내에 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다시 한번 궁금해졌습니다. 이런 픽업 트럭 결코 사이즈가 작지 않거든요. 아무리 작은 차를 선택을 해도 결코 작지가 않은데 이런 차들을 시내에서 탈만 할까라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쉐보레 새로운 콜로라도를 시승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오준 최정필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은 지난 7월달에 새롭게 출시가 된 쉐보레 뉴 콜로라도입니다. 사실 콜로라도를 타면서 그렇게 나쁜 기억이 없었어요. 막 좋았냐라고 하면은 그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콜로라도를 시승을 하면서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었던 픽업 트럭에 대한 그런 편견, 선입견 같은 것들 되게 많이 사라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콜로라도에 대해서 기억이 꽤 좋은 편에 해당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한 가지 부정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어쨌든 트럭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내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행을 하고 다니는 환경에서는 꽤 불편함이 많다라는 것들이었는데, 이게 이제 세대가 바뀌고 그러면서 차가 자꾸 커지는 게 트렌드다 보니까 이번에 이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도 차가 조금 커졌거든요. 파워트레인이 변경된 포인트들도 있긴 하지만 차가 조금씩 더 커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불편함들이 조금 더 커지지 않았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우락부락하고 근육질 같고 남성미를 훨씬 더 많이 강조를 하는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됐습니다. 사실 국내에 처음에 출시가 됐었던 콜로라도부터 직전에 판매가 됐었던 콜로라도에 이르기까지 디자인에 대한 변화는 꾸준하게 이루어져 왔어요. 그래서 직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금 더 우락부락한 그런 쉐입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부족했을 뿐 지금의 모습과 거의 비슷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처음에 출시가 됐을 때 이 콜로라도는 약간 좀 올드한 미국 픽업 트럭의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가져가고 있었고, 그 사이에 출시가 됐었던 모델들은 그래, 미국차 옛날 디자인이 아닌 요즘 미국차 같은 디자인, 혹은 미국차 특유의 좀 멋스럽이 많이 되어 있는 듯한 그런 디자인이라는 것이 이런 거야 라는 그런 느낌들을 전달해 줬거든요. 그게 조금씩 또 부분 변경이 되고 세대가 바뀌고 하면서 지금과 같이 굉장히 세련된 근육질의 몸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인상 자체가 굉장히 좀 짙은 쌍꺼풀을 가져가게 됐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헤드램프의 디자인이라든가 그릴의 디자인, 그릴 가운데를 지나는 이런 바의 디자인,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얇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꽤 두꺼운 편에 해당을 해요. 특히 요즘에 나오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뭐 LED도 넣고 뭐 HID가 아니죠, 이제 뭐 레이저도 넣고 뭐 그런 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작은 형태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콜로라도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뭐 험로도 가고 화물도 많이 싣고 다니고 그러면서 공사장도 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한 픽업 트럭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올드한 방식을 좀 고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씩 이 차에 더 어울리는, 더 면적이 있는 그런 형태의 디자인을 가져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그리고 보타이 같은 경우에도 테두리에 LED를 조금씩 넣어주는 정도로만 해서 기존의 이 콜로라도의 이미지는 잘 지키면서도, 그러면서도 최근 모델들과 비슷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세련됨도 섞어주게 됐고, 그러면서도 픽업 트럭 특유의 단단하고 이제 공격적인 것, 돌격적인 이미지, 그런 것들을 잘 유지를 해줬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보닛 같은 경우에는 되게 울퉁불퉁 우락부락하게 바뀌게 됐는데, 사실은 요 쉐입들은 정말 쉐입으로만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의 미국 차들 같은 경우 우리는 뭐 배출가스 뭐 그 규제라든가 뭐 연비라든가 뭐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진짜로 선호하는 게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막 대배기량,
엔진을 막 갖다 싣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의 시그니처였던 거는 3.6L 자연흡기 엔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행을 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는 2700cc 4기통 싱글 터보 엔진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엔진룸을 열어보면 굉장히 많이 비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닛의 쉐입은 이렇게 굉장히 울퉁불퉁 우락부락하게 적용을 해주면서 뭐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사실 우리가 까보지 않으면 모르니까 그냥 딱 겉에서 봤을 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아메리칸 픽업 트럭 힘이 넘쳐요 라는 이미지를 전달해주는 그런 디자인을 적용을 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의 폭을 살펴보게 되면은 차가 전체적으로 더 길어지고 높아지고 두꺼워지고 그런 것들을 빼고 보게 된다면 그냥 실루엣 같은 경우에는 변화의 폭을 잘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말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콜로라도 특유의 그런 느낌들 그런 것들을 잘 지켜냈다 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다르게 보면은 픽업 트럭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조적 한계 형태적 한계를 또 벗어나지 못했다 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이너스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런 픽업 트럭의 형태들은 더 중요한 게 이 디자인이 멋진 게 아닙니다. 사실은 공간의 활용, 이 뒤쪽 베드의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더 무게가 실려 있기 때문에 기능은 형태를 따른다, 디자인은 기능을 따른다 라는 것과 같은 그런 오래된 명언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형태는 굉장히 정직하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픽업 트럭 오너분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뒤쪽에 베드 쪽에 아무것도 설치를 안 한 이 형태를 쓰레빠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콜로라도는 그렇게 뭔가를 추가를 하지 않고 그냥 이 형태로 타는 게 가장 이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가끔 이제 뭐 이글탑과 같은 형태로 이제 적재함 쪽에 덮개를 씌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콜로라도가 좀 그래요.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거는 렉스턴 스포츠나 렉스턴 스포츠 칸의 것을 그대로 갖다가 이제 사이즈만 조절을 해서 장착을 하게 되면서 벌어지게 된 그런 형태 같은데 이왕이면은 그냥 봐도 굉장히 멋지거든요. 요 지붕 라인 그대로 맞춰서 가면은 조금 더 멋진 그런 픽업 트럭의 바리에이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렉스턴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이 바가 적용이 되는 형태가 돼도 굉장히 멋질 것 같거든요. 서드파티를 제작하시는 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멋진 바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콜로라도의 후면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픽업 트럭에서 볼 수 있었던 굉장히 전통적인 형태들을 그대로 잘 지켜줬습니다. 이게 굉장히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잘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려운데 사실 이 픽업 트럭의 구조에서 가장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사실은 요 뒤쪽 모습일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음각으로 새겨준 이런 포인트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것들을 좀 하려고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마도 같은 그룹 내에 있는 GMC의 시에라에서 좀 참고를 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건데 적재함을 열었을 때 요 데크 입구 쪽에 비밀 공간이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업대로도 쓸 수 있고 작은 수납 공간으로도 쓸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추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을 개선해내지는 못했다라고 볼 수는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어쩔 수 없다라는 이유로 그대로 냈는가라고 했을 때는 또 그렇진 않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베드 같은 경우 올라갈 수 있게 적재함에 더 올라가기 쉽도록 양쪽에 이렇게 발 받침대도 만들어 줬기 때문에 넓죠. 제가 이렇게 앉아 있어도 이런 정도의 공간이 남는다라는 건 굉장히 넓은 거거든요. 실제로 이런 픽업 트럭의 활용성 그리고 활용 목적, 사용 빈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충실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이 쉐보레 콜로라도 실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실내 같은 경우에는 이 픽업 트럭의 구조상 어쩔 수 없는 이 데크의 공간, 그리고 데크와의 완전히 분리된 형태 때문에 2열까지 굳이 나눠서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물론 2열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달라진 포인트들 뭐 그런 것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웬만하면 좀 그렇게 변화가 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실내에서 앞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볼 수 있었던 좀 첨단화, 디지털화가 많이 된 그런 실내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큼지막하게 풀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적용이 되게 됐고, 내비게이션, 요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캐딜락 리릭의 좀 하이 호환 버전이다 라는 느낌들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런 느낌의 요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버튼류가 여전히 좀 많이 유지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좀 개인적으로는 반가운 포인트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창문을 전체를 다 한 번에 내리는 버튼이라든가 비상등, 차선 유지, 그리고 이제 아이들링 스탑앤고 이런 거 꺼주는 그런 버튼들이 약간 좀 피아노 건반 타입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고, 주행 모드를 변경을 해주는 것 같은 경우에는 버튼식과 조그 타입이 합쳐진 형태로 기어 레버 옆에 장착이 됐습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풀컬러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전달을 해주게 됐습니다. 화면에 모두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차의 전체적인 피칭, 롤링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모드도 되고요. 트릭 컴퓨터를 같이 보여주는 화면, 속도나 RPM, 엔진 회전기 이런 것들을 같이 보여주는 화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 그런 형태가 됐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동안의 콜로라도에서는 조금 좀 둔탁한 그런 느낌들이 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디지털화가 많이 되어 있는 첨단의 이미지들도 잘 전달을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풀컬러의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됐고, 반응 속도 같은 경우에도 꽤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뭐 오프로드라는 핑계로, 픽업 트럭이라는 핑계로, 미국차라는 핑계로 조금 좀 합리화를 해왔던 그런 포인트들에 대해서 이제는 확실하게 좋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뭐 물리 버튼이 많은 것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이렇게 디지털화가 된 경우 좀 두 가지 생각들이 들게 되는데, 사실 이제 콜로라도와 같은 미국산 이런 픽업 트럭들 혹은 미국산 정통 SUV들, 뭐 예를 들면은 레인저라든가 랭글러라든가 국내에서는 뭐 이제 모하비 아니면은 렉스턴 뭐 이런 종류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차들에서 좀 오프로드에서 방귀 좀 낀다라고 하는 차들에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어떻게 됐든 주로 활동을 하라고 만든 영역 자체가 험지예요. 험로고, 그리고 와일드한 곳들입니다. 어드벤처가 필요한 곳들이에요. 그런 곳들에서는 오류가 최대한 덜 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장소에서 오류가 발생한다면은 고립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둔탁해 보이고 좀 세련되어 보이지 못하고 그런 이미지가 들더라도 신뢰성을 확실하게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물리적인 구성을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포드 같은 경우에도, 레인저 같은 경우에도 많이 디지털화가 됐고, 렉스턴 스포츠 뭐 말할 거 없고요. 최근에 이 랭글러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화가 거의 다 되어 있었고, 사실상 요 미국 브랜드들만 요 쉐보레 브랜드만 조금 그런 것들에서 좀 뒤쳐져 있었던 상황인데, 이제는 쉐보레도 이렇게 디지털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를 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두 번째, 그럼에도 너무 많이 디지털화가 되어 있으니까 좀 아쉬운 포인트가 분명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특히 이제 이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헤드램프를 조작을 하는 것들이 요 디스플레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 화면 위쪽이에요. 또 램프 모양 굉장히 작은 걸 눌러가지고 끄기냐, 자동이냐, 차폭등이냐, 하향등이냐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눈에 확 안 들어옵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도 할 수는 있어요. 램프를 왜 조작을 하려고 그러냐, 오토로 두고 건들지 마라. 네, 저도 일상적인 그냥 도심 주행만 한다면 그거에 100%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오프로드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을 고민을 했을 때는
조작을 좀 잘 해야 되는 경우들이 분명 생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컨셉트는 조금 벗어나게 됐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도심에서 이제 시내에서 주행을 한다라는 관점에서는 건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 덜 불편해졌다, 잘못 조작할 가능성도 적어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예, 차의 전체적인 컨셉트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다르게 생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외 나머지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하모드라든가 험지, 오버랜딩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이 오프로드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구성들을 갖춰주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를 굉장히 다양한 곳에다가 여러 가지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줬습니다. 전면부, 후면부, 버드뷰 포함해서 데크를 본다던가 앞쪽을 본다던가 아니면은 바로 양 옆에 사각지대를 볼 수 있도록 해준다거나, 이것도 앞쪽으로 보느냐 뒤쪽으로 보느냐 할 수 있거든요. 앞쪽을 보느냐 뒤쪽을 보느냐에 따라서 화질이 달라진다는 것도 좀 재밌는 포인트고요. 트레일러를 연결했을 때는 트레일러 이 히치콕 볼 쪽을 볼 수 있는 그런 카메라 각도도 준비가 되어 있고, 제일 재밌는 거는 하체를 볼 수 있도록 해놨어요. 사실 이런 것들이 홈런을 갈 때, 이제 특히나 락롤링을 할 때, 바위를 타고 넘을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바위가 내 차의 바퀴, 특히 타이어가 바위의 어느 부분을 밟고 갔는데 이게 미끄러지면서 갑자기 차가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배가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걸렸는가, 어떻게 하면은 안 걸리고 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앞쪽과 뒤쪽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구성들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가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가, 거기다가 워셔액도 나와요. 기본적으로는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컨셉트를 생각을 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기능들을 많이 담아놨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차의 실내 구성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크게 뭐라고 할 만한 포인트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미국 차를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너무 둔탁해 보여 라고 이야기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다 극복을 해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환경들이 갖춰지게 됐습니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실내 공간 같은 경우에도, 구성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형태 자체가 사용성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많은 분들에게 좀 편안함을 잘 제공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쉐보레 콜로라도 직접 주행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가지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되긴 하겠지만, 처음에 외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이 차의 파워트레인이 변경이 됐습니다. 과거의 콜로라도는 3600cc 자연흡기 V6 엔진이었거든요. 이 3600cc V6 자연흡기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시그니처 아닌 시그니처였어요. 물론 이제 국산 차들, 다른 픽업 트럭들 이런 것들에서 그만한 사이즈의 엔진을 장착을 하는 그런 차들이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들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미국 차의 마지노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미국 차라고 배기량이 더 낮고 그런 것들을 쓰지 말라는 법은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미국 차라면 풍부한 힘, 풍부한 출력 이런 것들을 발휘를 해야 돼 라는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 인식 같은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휘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 엔진, 이 정도 배기량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의 기준이 그 3.6L V6 엔진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파워트레인들이 좀 바뀌게 됐습니다. 이번 콜로라도에서는 2.7L 직렬 4기통 이 싱글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됐어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예전과 같은 출력, 파워 이런 것들을 좀 느끼기 힘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출력 자체는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과거에는 312마력 35kgm/M를 발휘를 했던 것이 이제는 314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 같은 경우에도 51, 52 정도 되는 그런 토크를 발휘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원표상 숫자만 보게 된다면은 훨씬 더 차 성능 자체가 높아졌다, 강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행을 하면서 느껴지는 주행 질감 같은 것들은 조금 달라지긴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힘은 굉장히 넘친다라는 느낌들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주행 환경에서는
출력이 부족한가 라고 했을 때 그런 느낌을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차의 크기가 워낙에 크고 또 차의 성격이라는 게 픽업 트럭이고 그러다 보니까 배기량이 작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출력은 올라갔고, 그런 것들이 겹치게 되면서 브레이크는 조금 불안해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가 꽤 왔었는데, 지금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막 밟았을 때는 확 하고 튀어나갈 정도로 가속력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확 쓰지 않아요. 노즈 다운은 굉장히 많이 되는데, 속도가 다운이 되거나 제동이 되거나 하는 것들은 좀 많이 좀 늘어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감수를 하고 주행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브레이크를 튜닝을 하던가요. 이게 오프로드를 같이 간다, 그리고 오프로드를 가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은 또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시내에서 주로 타실 계획이다 라고 하신다면은 그때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많이 빡세다라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회전 반경이에요. 차가 커졌다 보니까 회전 반경 자체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기는 했는데, 이제 주행 모드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일반, 오프로드, 뭐 험로, 견인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안에서 이제 구동 방식을 오토, 이륜 하이, 사륜 하이, 사륜 로우, 이렇게 네 가지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후륜 구동 기반의 이제 사륜 구동 모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컨트롤 혹은 회전 반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차의 성격이나 형태 치고는 굉장히 타이트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제 파트타임 사륜으로 변경이 되면서 이게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회전 반경 자체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좁은 골목에 들어간다던가 주차장에 주차를 하려고 한다던가 했을 때 이 회전 반경을 좀 많이 고려를 하고 차를 움직이셔야지 이 난감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행을 하면서 이번 콜로라도를 주행을 하면서 여러분이 기대를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넓은 마진을 두고, 그러니까 안전 공간을 더 두고 회전이 됐든 주차장 진입이 됐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꽤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행을 하면서 발생이 되는 소음의 차단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긴가민가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는 3600cc의 6기통이었으니까 이제 실린더 하나당 대충 600cc 정도씩 감당을 하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2700cc를 실린더 4개가 감당을 하게 되니까 7428 대충 600에서 700 조금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엔진에서 들려오는 소리 자체가 좀 틀려요. 그래서 기존에는 엔진에서 조금 더 웅장하게 들려왔던 그런 엔진 사운드들 때문에 다른 소음들이 좀 묻힌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반대로 과장이 된다거나 하는 측면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엔진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조금 줄었기 때문에 풍절음이라든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나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애매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비슷하게 들려오는 것 같아요. 소리가 들려오는 것 자체는 비슷하게 들려오는 것 같은데, 그런 소리가 다른 소리가 줄어들었음에도 비슷하게 들어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게 더 차단 성능이 좋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건지, 이게 좀 애매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전 모델과 비교를 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비교를 할 수 없다는 건 아닌데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조금 더 조용한 편에, 조금 더 조용해진 편에 해당을 한다 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도심에서 타기에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형태가 된 것 같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생각을 해도 일단 차가 너무 커요. 회전 반경도 크고 차에 대한 덩치감도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불편함을 결코 무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심에서 타기에는 쉽진 않다. 다만 이제 탈만은 하다.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쉐보레의 새로운 콜로라도를 직접 시승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차를 구매를 하시거나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산속을 많이 다니시기도 하고 캠핑을 즐긴다거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긴 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환경까지 가는 구간, 그리고 그 외 나머지 분들, 그러니까 시내나 도시에서 주행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행 환경 이 차하고 맞는가 라는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어요. 앞서 출시됐었던 이전의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까지 나쁜 경험을 주지는 않았었습니다. 조금 옛날 미국차 같다라는 느낌들이 지금에 와서는 조금씩 들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느낌들도 강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새롭게 출시가 된 이번 신형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산속이나 도심 속이나 그런 데서나 어디서나 다 잘 어울리는 디자인을 가져갔고, 그러면서도 뭐 미국차스럽다, 지나치게 미국차스럽다던가 뭐 옛날 미국차스럽다던가 하는 그런 이미지적인 괴리도 좀 생기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차가 이전보다 조금씩 더 커졌고 파워트레인이 변경이 되면서 변화된 이 주행에 대한 질감들이 조금 익숙해지기는 쉽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차를 구매를 하실 때 내가 진짜로 필요한 건가? 더 가성비가 필요하진 않을까? 혹은 훨씬 더 고급스러운 게 필요하진 않을까?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 보시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차의 가격이 이전보다 3천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과거에는 4천만 원이 조금 넘는 가격이었는데 이제는 7,200만 원대에 꽤 높은 가격대가 설정이 됐거든요. 몇 년 전에 포드가 신형 레인저를 공개를 했을 때 값이 그렇게 올라가지고 그걸 뭐 누가 사겠냐라고 했었는데, 그때 이야기가 나왔던 게 야 콜로라도를 봐라, 쟤네는 가격을 잘 지키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콜로라도도 그렇게 가격을 올려버렸기 때문에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차라리 이미 가격을 올려서 익숙해진 레인저가 조금 더 다가가기 좋은 환경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를 잘 검토를 해 보시고 이 차를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시승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